제가 알고 네. 있기로는 지금 코인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한국에 있는 가장 큰 회계법인 4군데를 대라고 하면 이제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네. 등이 있는데 그런 회계법인들에서 지금 코인 밸류에이션, 코인 감사 팀이 있어요? 팀을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바로 비트코인 시장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그 궁금증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해보죠. 최영찬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회계사님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회계 업무 중에서도 좀 다양한 업무가 있잖아요. 네, 직접 맡고 계신 업무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네. 이제 회계사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기업들, 이제 저희 상장된 회사들 회계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 평가, 또 네. 비상장 회사들을 이제 상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아시듯 이제 뭐 세무 업무도 세무 업무도. 네. 대행을 해주고 다양한 업무를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상장사들 회계 감사를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회사들을 상장시켜주기 위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사분 중에서도 이렇게 주식시장과 밀접한 일을 하는 회계사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네. 영역이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특화해서 특화돼. 네, 나는 좀 특화돼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웃고 또 슬프게 하는 주식시장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밀접한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또 고급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고급 정보를 알아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게 아프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법률 때문에 직접 투자를 못 하시는구나. 예, 저희가 이제 그렇죠, 정보가 그렇죠. 있는 네, 내부 정보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또 법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시면서 약간 눈물이 고이시는 것 같은데. 살짝 이제 좀 그런 왜냐면 상황이 아무래도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 기업이 좋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투자를 못하면 사실 속상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만 좋게. 그건 아니죠. 주변 사람들도 절대 말하면 이제 안 미공개 되죠. 정보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주식시장과 좀 밀접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진짜 실제로 비상장된,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기까지 좀 오랜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상장을 한 SD 바이오센서라고 네네네. 이제 코로나의 최대 수혜 기업이었죠. 오. 제가 뭐 그 업무를 한 회계사는 아니지만 네.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아마 2020년 7월부터 상장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1년이니까 꼬박 1년이 예, 이제 며칠 전에 상장이 됐으니까 1년이 걸린 거죠. 이제 상장되기 전에 일단 상장 주관사인 이제 증권사를 선정을 해야겠죠. 네네네. 그럼 증권사를 선정을 하고 나면 그 회사가 비상장 회사일 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회계 감사를 받으면 됐지만 네. 상장사가 되면은 이제 또 다른 회계법인이 들어가서 주식시장에서 결국 그 회사의 가치를 보여주는 건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재무제표 중요하죠. 예, 재무제표를 네. 다시 검증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회사의 비상장 네.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주식 가치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또 네. 주식 가치 평가를 받고 복잡하네요. 네, 그거에 네. 의해서 공모가가 형성이 되고. 상단으로 결정될지 하단으로 결정될지 또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이제 상장 신청서를 네. 내면 또 그곳에서 또 이제 리뷰 사항이 나오고 정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리뷰를 검토를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네.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 뭐 거죠.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 기업이 상장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 회계사님 같이 여러분들이 또 고생하는 이런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주식시장은 이렇게 좀 절차도 있고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도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건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네네. 코인을 하시나요? 아, 저 같은 코인은 경우는 해도 되잖아요. 네, 코인은 상관없으니까. 아직 뭐 법률이 네,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코인은 뭐 사실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아무런 규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정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있다면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코인을 그러면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유튜버 박호두님의 이제 그 유튜브로 보고 배우는구나. 네,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네. 숏을 굉장히 많이 치죠. 빠르게. 항상 숏만 칩니다. 아, 그래요? 스윙률이 좀 좋으신가 봐요. 코인 얘기 나오니까 벌써 막 웃음이. 그래도 주식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주식보다 나은 것 같아요? 코인을 그러면 언제 처음 접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주가가 일자리를 잃으셨나요? 아니, 뒷자리를 건 아니고 코로나 네. 사태로 이제 주가 이제 실물 경기는 엄청 조금 다운됐지만 다운되셨을 때. 이제 유동성을 굉장히 풀어버리면서 네.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도 하고 네. 또 다른 시장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네. 코스피가 2,400에서 이제 3,200 갔으니까 40% 정도 오른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100의 시장을 200으로 키우는 것보다 네. 1의 시장을 100으로 키우는 게 네. 돈도 적게 들면서 네. 거기에 시장에 참여했을 때 수익도 훨씬 큰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시장에 투자를 했어야 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에 후회네요. 네, 그렇죠. 그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니, 그렇죠. 저도 이제 주식 투자는 하는데, 코인은 아직까지도 발을 들이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또 이제 서서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은 아직까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네. 회계사로서 이제 기업들에 대한 가치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회계 감사하면서 의견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이거는 제 직업에서 나오는 네. 병일 수도 있지만 아무런 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보호 수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호수단이 사실 없죠, 지금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물론 뭐 대선 테마주처럼 실체가 없이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 올라가는 주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항상 이제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죠. 고평가됐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시점 지나면 꺼질 거기 때문에 빨리 털어야 돼. 약간 그런 기준이 다 있잖아요. 빨리 들어갔다 나와라. 네, 막 이런 거죠. 그런 기준이 다 네.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주식시장에는 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으니까.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네. 때도 결국에 이 회사의 가치라는 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 성장성. 성장성, 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이 단기간에 10만 원이 됐다면 너무 급등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고평가라고 거죠. 해서 네.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적절한 가치가 오기 전까지 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평가의 입장이고 또 하나 이제 모든 상장사들은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감사를. 네, 그렇죠. 회계 감사를 이제 외부의 회계 법인한테 받음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 적정한 의견을 내줄 수 있다. 즉 회사가 뭐 횡령 배임 등도 없고 또 그런 이 것도 회사가 확인해봐야죠. 그쵸. 꼼꼼하게.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도 영업을 할 수가 있고 네. 뭐 크게 문제가 없는 회사다라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제3자가 검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 절차들, 감사, 뭐 평가 이런 게 아예 없는 건가요? 제가 알고 네. 있기로는 지금 코인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다들 뭐 그런 경험 하나씩 있잖아요. 내가 주식 사고 났더니 갑자기 환기 종목 되고 갑자기 막 투자 맞아요. 주의 뜨고 없어져 버리고. 네, 맞아요. 상장 폐지되고 네.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코인 시장에는 그 전에는 이제 그런 단계별 그런 절차들이 없었는데 지금 업비트나 뭐 빗썸을 보면 뭐 투자 주의 종목도 생기고 그런 게 생겼구나. 위험 종목도 생기고 근데 투자자들한테 조금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저 위험하다. 미리미리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참여할 때 좀
위험을 사전에 고지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상장되기 전에 가치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네. 많고 꼼꼼하게 1년에 네. 한 번씩 이 회사가 얼마의 돈을 벌어들였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업을 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감사 의견도 받고 그쵸. 이런 절차들이 네. 있는데 코인 시장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가장 큰 회계법인 4군데를 대라고 하면 이제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네. 등이 있는데 그런 회계법인들에서 지금 코인 밸류에이션, 코인 감사 팀이 있어요? 팀을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금융시장과 회계사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코인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으로 맞아요. 들어온다는 거기 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회계사들이 할 역할이 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코인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나 아니면 코린이라고 하죠. 네. 이런 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게 이제 좀 코인은 불안하다. 주변에서 사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네. 누구는 뭐 코인으로 뭐 몇백억을 벌었다, 몇 억을 벌었다 이러지만 반대로 그만큼 잃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코인 하면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위험성입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조감을 해보자면 주식시장처럼 코인 시장이 간다면 저희 같은 투자자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좀 안전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기본적으로 주식이든 코인이든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결정은 네, 투자자한테 그쵸, 그쵸. 있습니다. 위험 네. 자산에 대한 100% 안전한 장치는 없지만 최소한 하이 밸류에이션이다 아니면 로우 밸류에이션이다. 그러니까 고평가다 저평가다에 대한 기준. 그런 기준이 네.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이제 뭐 일명 그 코인 게이트라는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여기 이제 저희 이 대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비상장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이제 아프리카 TV를 보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막 해요. 네. 홍보를 막 해서 상장을 시켜. 그 코인을? 네. 네. 상장을 시키면 바로 그걸 팔아서 넘기고 자기네들은 없애버려? 엄청난 시세 차익을 먹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아프리카 TV라는 게 굉장히 이제 시청자들이 많은 네네네.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청자들이 막 엄청 난리가 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유튜브에서도 없는 거고. 네. 엄청 화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맞아요.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똑같은 위험 자산이지만 우리가 고평가냐 저평가냐에 대한 그 기준을 설정해주는 네.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외부의 전문가들이 감사도 하고. 그리고 상장시켜 놓고 바로 팔고 나가는 이런 짓도 못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코인 시장도 이 세 가지에 대한 제도적 완비가 되면 네.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과 더불어서 코인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린이 분들께서 가장 고민하던 그런 큰 고민이 해결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코인 시장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주식 시장처럼 좀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 네. 것 같은데